제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32회 문제 다 풀어보셨겠죠? 안 풀어보셨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풀어보시고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고 31회차, 그러니까 저번 회차 시험이 그 중간 정도 난이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32회도 좀 쉽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 중간 정도.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징은 한 2번 정도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그 다음 회차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확 쉬워질지 아니면 확 어려워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3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전시회의 전시될 유물로 적절한 것. 자, 역시 유물 유적 문제가 나왔는데, 그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빙하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고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석기죠. 자, 구석기 때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 간빙기를 거쳐서 이제 신석기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농경을 또 시작하고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신석기. 기억본 보시면 이 갈돌과 갈판, 요것은 이제 간석기 내용이죠. 간석기는 이제 갈아 만든 석기니까, 신석기가 정답. 자, 니은번. 이것은 이 가락바퀴로서 그렇죠, 신석기 시대의 그 원시적인 수공업을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디귿번은 이게 뭡니까? 미송리식 토기 아닙니까?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 대표 토기. 자, 리을번. 이것은 이제 비파형 동검이네요. 비파형 동검 청동기 대표 유물이지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 본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요. 왕이 이를 듣고 폐하 강가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들의 오기를 기다려서 친히 고구려 군사가 패했대요. 자, 지금 고구려가 그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해놓고 패배했다라는 것. 그의 겨울 왕이 태조와 함께 정병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공해서 평양성을 공격했죠. 그래서 고구려 사유가 사망을 했다. 고구려 왕이 전사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 4세기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 때 그 고국 원왕 있죠.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공격을 했었고 이 공격을 오히려 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왕 사유는 고국 원왕의 이름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누굽니까? 왕은 고국 원왕, 그리고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쳤다. 고국 원왕 근초고왕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을 풀어라라는 얘기고,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것은 이제 백제 무왕 때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왕 때 미륵사를 창건했고, 신라를 공격해서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누굽니까?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이죠. 대야성 공격. 세 번째, 동진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수용했으니 4세기 침류왕 때지요. 그래서 근초고왕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사비로 전도하고 국호를 남부로 바꿨으니 백제 6세기 성왕 때 아니냐. 그렇죠? 사비성 시대. 다섯 번째,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했다. 역시 근초고왕. 그렇죠? 그래서 백제 전성기였기 때문에 역사서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근초고왕. 그래서 5번이 정답. 우리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나라의 사회 모습으로 오는 것. 가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토에서 1000리쯤 떨어져 있고 남쪽은 고구려예요. 남쪽에 고구려가 있대요. 동쪽은 음루.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는 음루, 그리고 서쪽은 선비로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고,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아래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구나라는 거. 두 번째,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다. 나라 이름은 백제로 했고, 그럼 백제가 있었구나. 그럼 고구려, 백제 이렇게 했는데 그 세 개가 고구려와 함께 어디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때문에 무엇을 성씨로 쌓아놨다. 자, 고구려 있고요. 백제가 있는데 이 고구려 백제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어디냐? 부여지역. 그래서 그 백제는 부여씨가 왕족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가는 부여를 얘기하고 있네요. 1번 신지 읍차 사만이죠. 신지 견지 대족장, 읍차불의 소족장. 자, 12월에 영고 부여지역. 그래서 부여의 제천행사 정답. 자, 세 번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법 고조선이죠. 그래서 한서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몇 개만? 3개만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제사적인 청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으니 이 사만 지역에 사만 사회는 그 재정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할 때 꼭 소도와 천군을 나타내고 있죠. 다섯 번째 부족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책화라는 것. 책화는 동이죠. 그래서 부족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소나 말 등으로 이제 변상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 3번에 2번이 정답,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 이제 배경을 찾는 거죠. 작년 귀국과 화친을 맺었기에 우리 비유왕께서, 그럼 비유왕은 백제, 그렇죠? 백제 비유왕께서 마립간에게 보였다. 그러면 비유왕과 신라의 누굽니까? 신라 눌지마립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눌지마립간이 왕이 눌지마립간이고,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백제 사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백제 비유왕과 눌지마립간이 동맹을 맺었죠. 이름하여 이것이 뭡니까? 나제 동맹 아닙니까? 그렇죠? 자, 나제 동맹이 체결되게 된 배경, 왜 체결됐습니까? 뭐 장수왕이, 그렇죠? 평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이죠. 평양 천도. 요것 때문에 이제 긴장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죠. 1번 무령왕이 22 담로의 왕족을 파견했으니 6세기 무령왕이죠. 무령왕은 오히려 웅진성 시대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한참 뒤의 상황이구나. 자, 두 번째 장수왕이 수도를 국내성으로 평양성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양성을 천도했기 때문에 긴장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것이 정확한 배경이구나. 세 번째, 영계의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거 이제 7세기 때 상황이죠. 지금 요건 언제입니까? 5세기 때 상황이잖아요. 훨씬 뒤의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네 번째,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해서 영토를 확정했다. 6세기 진흥왕 때죠. 6세기 진흥왕도 역시 나제 동맹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제 진흥왕이 상황을 배신하면서 이제 나제 동맹이 깨져버리는, 그렇죠? 그리고 나제 동맹 깨진 이후의 상황이 지금 4번의 상황이죠. 자, 5번 문제. 자, 5번 보기,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으니 6세기 때 법흥왕 때의 내용이니까 이 배경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4번에는 2번이 정답이죠. 5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한국사 모든 과제인데 청해진이 국제무역기지로 기지로 번성을 했다. 이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통일신라잖아요. 그렇죠? 통일신라 장보고의 활동. 자,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번호 1, 2, 3 있는데 3번부터 도당 유학생 최치원의 활약. 2번 신라소의 기능. 1번 모르겠다라는 거죠. 지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것은 9세기 때, 통일신라 9세기 때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무역소를 설치한 여진과 교역을 하였다. 조선이죠. 조선시대 정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쇼토쿡 태자 스승인 혜자의 생애와 활동. 이것은 고구려의 영양왕 때입니다. 그렇죠. 고구려 영양왕 때 활동인데 고구려 통일신라 9세기 때 고구려 없지요. 3번 당항성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 그렇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이 당항성을 이용해서 당과 교역을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당의 장안성과 상경 용천부의 도성 구조를 비교해보자. 어느 나라입니까? 발해죠. 그래서 발해가 당의 장안성을 모방을 해서 상경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칠지도의 명문 해석으로 알아본 일본과의 관계, 이 백제지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외나라 왕에게 하사했던 칼이 칠지도니까 3번이 정답이죠. 6번으로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유물로 오른 것은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여니까 부여라고 하면 백제 사비성 시대,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비성 시대 문화재를 지금 나타내고 있나 보다라는 거죠. 나성과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계단식으로 노원에서 발견된 이 유물, 도교와 불교 사상이 함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느낌이 이상한데 백제 거니까 그렇죠? 한번 보자라는 거. 1번. 이것은 이제 고령 지산동 부분이죠. 그래서 가야의 금동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신라 금령총에서 발견이 된 기마 인물형 독이지요. 그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 이것은 뭐예요? 신라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 그릇이죠. 신라 거. 자, 네 번째, 이거 백제 겁니다. 그렇죠? 백제 금동 대학로예요. 그래서 금동 대학로에 보면 연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불교. 그렇죠. 여기에서 이 봉황이 있고, 그렇죠. 용이 받치고 있고, 이거 불교.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복례산이라고 해서 도교 산신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그 사상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금동대학로죠. 그래서 사비성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은 뭐예요?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된 거죠. 백제 무령왕릉. 그러니까 이제 사비성 시대는 일단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무령왕릉 앞에서 안에서 발견된 석수입니다. 석수. 그래서 잘 좀 봐두시고, 예전에는 이제 석수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새는 석수가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4번이 정답.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7번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문화재 순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신라 문화재예요. 가번 봅시다. 가번은 이게 뭡니까? 분황사 모전석탑이죠. 자, 분황사 모전석탑은 우리가 외웠죠?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누굽니까? 7세기 선덕여왕. 그래서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죠. 그 정도 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분황사 모전석탑, 이 특징은 뭡니까? 전탑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신라탑이다. 나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나와 있죠. 승탑이라고 하니까 승탑은 언제 유행합니까? 신라말. 그렇죠? 그래서 신라말 선종의 유행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말 상황. 그러면 다번 보니까 이게 뭡니까? 통일신라죠. 그래서 이제 석가탑을 얘기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지금 신라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어 있죠? 자, 요거 삼국시대죠? 상대. 그리고, 이거 신라 하대. 그렇죠? 신라 중대. 그렇죠? 그래서 1, 2, 3이다. 가다, 나가,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거. 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 찾아보자. 고구려의 대장 건모잠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보장왕의 외손 안승을 왕으로 세웠으니 끝났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670년부터 674년까지 고구려 부흥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안승을 건모잠과 고현무가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래서 고구려를 다시 살리자 했고, 이때 도움을 줬던 것이 신라. 그렇죠? 자, 1번. 나당 연합군이 백강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백총강 전투는 언제입니까? 663년이에요. 그래서 백제부흥운동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훨씬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 북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역시 뭡니까? 백제부흥운동이죠. 세 번째,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신라군에 맞서 싸웠다. 황산벌 전투 아닙니까? 그렇죠?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전투, 그렇죠? 그래서 660년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이 그 신라 김유신에게 패배한 다음에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지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 네 번째, 신라군이 당의 군대에 맞서서 매소성에서 승리했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이죠. 매소성 전투는 기벌포 전투에 있기 바로 직전 상황이니까 675년 상황,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김춘추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이것은 진덕여왕 때입니다. 진덕여왕. 그래서 아직 김춘추가 왕에 오르지 못했을 때, 이때 진덕여왕 때 당으로 당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으로 건너가서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라는 거. 진덕여왕 때 당나라로 넘어가서 당과 친교. 그렇죠.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을 했던 것이 무열왕. 당시에는 이제 왕이 아니었죠. 김춘추의 활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이 없어요. 왜 없죠? 지금 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었다라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나당 전쟁이고 4번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를 연필에서 골라봐라라는 거예요. 시기 고르는 거. 연도를 몰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3월에 서울과 지방의 관리가 노급하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주었다. 다시 주었다라고 하니까 노급의 부활이죠. 자, 노급의 부활, 그리고 12월에 사벌주 상주로 고치고, 이렇게 그 두 번째 주 한산주를 한 주로 고치고, 그래서 이 구주를 다시 재편성을 한 왕이 누굽니까? 경덕왕이에요. 그래서 노급이 부활했다라는 거죠.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갈 때, 그렇죠.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왕권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경동왕 때 노급 부활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공부했을 때요, 신문왕 있죠. 신문왕이 왕권이 강했고요. 신문왕 다음에 누구? 성덕왕.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경덕왕이 나와야죠. 그래서 노급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왕권이 약해지고 있구나. 그렇죠? 왕권이 제일 강했고. 이 모습을 우리가 이론에서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성덕왕 때 나오잖아요. 이 다음 왕이 경덕왕이겠죠.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가야죠. 3번. 그래서 연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풀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번 넘어갑니다. 경덕왕은요, 신라, 그러니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때, 중대의 거의 끝부분, 그렇죠? 중대 마지막, 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거의 마지막 10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그런 걸 찾아보자. 가는 신라 사람으로고, 성은 김씨입니다. 아버지는 47대 헌안왕. 왕이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후궁이었고 그 성과 이름은 전하지 않고요. 일관이 아래기를 이 아이는 중호열에 출생하여 나면서 이빨도 났고요. 또한 이상한 빛이 있었으니 장차 국가에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아이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고 왕이 군중 사람들을 시켜서 그 집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포대기에 아이를 꺼내서 누각 아래로 던졌어요. 유모가 몰래 봤다가 실수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서 한쪽 눈이 멀었고 머리를 깎고 스스로 중이 돼서 선종이라고 불렀다. 누구예요? 궁예입니다. 그렇죠? 궁예. 그래서 선종이 이제 궁예의 이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궁예하면 후고구려. 후고구려는 이제 901년에 건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번. 웅천주를 기반으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 웅천주는 공주를 얘기해요. 공주 김원창의 난입니다. 웅천주. 자, 두 번째. 후뇨 10주에서 불교 숭상을 강조했다. 누구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지요. 후뇨 10주.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완산주를 도읍으로 후백제. 어디에요? 후백제 견훤이가 나라를 세우니 900년에 세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신라의 수도를 습격해서 경혜왕을 죽게 했다. 견훤입니다. 견훤은 반신라 정책을 고수했고요. 궁예도 마찬가지 반신라 정책을 고수했는데 직접적으로 후백제가 신라를 쳐들어와서 경혜왕을 죽였던 것.
견훤히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으로 도읍을 옮겼다라는 거죠. 자, 조금 이따 이후 고구려는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꿔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죠. 그리고 이 태봉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회차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봉하면 다시 이제 여기 이제 시험에 더 잘 나와요, 태봉이. 태봉에 보면 그 태봉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 조선의 의정부처럼 아래다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광평성이에요. 그래서 광평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이제 여러 가지 실무 기구를 만들어 놓는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광평성 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광평성 체제가 나왔을 때도 후고구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중요해요. 10번에 5번이 정답, 11번으로 갑니다. 11번. 자, 다음 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 다음은 이 왕의 넷째 딸인 정효공주묘의 무덤이래요. 자, 정효공주묘는 발해 문왕 때 공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벽돌 무덤 양식으로 있었고, 여기에 이제 불로장생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정효공주묘. 그래서 이 벽돌 무덤 양식은 어느 나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모른다고 하면 그 아랫줄에 묘지석에 이 왕이 황상으로 표현되어 있었고요. 독자적 여운 대흥이죠. 그래서 천인대건이라고 외웠잖아요. 천통 고왕, 인한 무왕, 그리고 대흥 문왕. 그렇죠? 문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문왕 찾았고요. 1번. 지린성 동모산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은 고왕이죠. 고왕은 대조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한 왕이 문왕이잖아요. 문왕입니다. 자, 세 번째. 장문위에 수군을 보내서 등주를 공격한 무왕이지요. 네 번째. 오경 15부 62주 선왕 때 영토의 확장. 그렇죠. 다섯 번째.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선왕 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왕은 2번이 정답. 12번 문제로 갈게요. 12번. 밑줄근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찾아라. 역사와 가화. 이번 호에서는 각 시대별 문화유산에 적용된 과학기술을 얘기한다. 삼국시대 기억번. 들여쌓기 방식이 활용된 돌무지 무덤.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어디가 있을까요? 고구려에 장군총이 있겠죠. 장군총이 이제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 그렇죠? 니은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현존했으니까 직지심체유절. 만약에 우리 기록에 의해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면 상정 고급 예문일 수도 있지만 현존하고 세계에서 공인받는 최고의 그 활자는 뭐다? 직지심체요절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푸셔야겠죠. 자, 보면 어디에 정답이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2번에 장군총과 직지심체요절이 나타나 있고요. 1번에서 그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은 이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죠. 어디에서 조판합니까? 강화도에서. 다시 얘기해서 고려시대 강화도라고 하면 몽골의 항쟁기. 그렇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몽골의 항쟁기 이제 조판을 했었고, 중요한 것은 뭐다? 이것은 목판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금속 활자고, 그리고 이제 또 3번에 보시면 이제 천마총이 나오죠. 천마총은 이제 신라의 무덤으로서 그 하나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양식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천마도가 발견이 됐었죠. 5번에 이제 그 무령왕릉 있죠. 무령왕릉 뭡니까? 백제 벽돌 무덤 양식이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뭐죠? 그 석가탑, 그러니까 신라 때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8세기 초에 만들었던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인정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료로 보는 토지제도의 변화예요. 가번 볼게요.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직관과 상관의 각 품계에 따라서 전시과를 제정했으니 경종 때 전 현직 관리에게 지급했던 시정전시과, 그렇죠? 시정전시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품과 품계를 고려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목종 원년에 그 문무 양반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했다라고 돼 있죠. 개정 전시과네요. 그렇죠? 개정. 그래서 시정 전시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바꿨다라는 거죠. 이제 관직만 가지고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문종 때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쳐서 정했으니 이것이 이제 경정 전시과. 싹 다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죠. 이 경정 전시과에는 역시 품계만 주었는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 깎아내려야죠.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전시과를 주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했다. 인품과 품계를 기준으로 한 것 맞고. 2번째,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거 뭐 관직기직 이렇게 돼 있죠. 전 현직 관리 품계를 고려했었다라는 거죠. 4번 이렇게 돼 있네요.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현직 관리만 주었다라는 거죠. 4번은 가나의 이제 공통점. 4번. 경기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지급했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 한해서 토지를 지급한 것은 그 고려 초기에 역분전도 있을 법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내고 싶은 건 뭡니까? 고려 말의 과전법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전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 지역에 한정해서 토지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서 과전법으로 푸시면 문제가 없어요. 가나 다 모두 5번에 보시면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한 거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시과에 대한 설명 13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14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이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중앙의 5품 이상 관리에게 국정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어땠느냐. 자,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적 통치체제를 확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고 최승로의 건의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성종의 유교정치죠. 그래서 고려시대 성종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1번 노비양건법 광종이지요. 광종 때 왕권 강화책 국가재정 확보책. 2번째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죠.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12목의 목사를 파견했고요. 3번째 인사권을 가진 정방을 폐지했으니 국민왕 때 그동안의 인사권을 담당했었던 정방을 폐지해서 왕이 그 인사권을 회복하였다. 자, 4번째 경순왕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제도로 최초로 임명을 했으니 최초의 사심관제도 태조 때 했었다라는 거죠. 왕건. 5번째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도입했으니 광종 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묵과를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묵과는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15번. 가에서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보자라는 거죠. 자, 가번 볼게요. 살레타가 처인성을 공격을 했었고, 벽날 피해서 승려가 활을 쏴서 한 방에 전사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처인성 전투죠. 자, 처인성 전투는 김윤후가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자, 나번 볼게요. 윤관이 아래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이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건의하여 비로소 별무반을 만들었다.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별무반. 자, 별무반 하면 일단 윤관의 건의죠. 그래서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종 때 이제 토벌을 하는데 누구 대상이에요? 여진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죠?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한 별무반이다라는 거죠. 다번. 거란주가 직접 보병, 기병 40만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흥화진을 포위하자 양규가 승전하였다라는 거죠. 이 양규의 선전이에요. 양규라고 하면 그 거란의 2차 침입 때 1차는 이제 서희, 3차는 강감찬, 그렇죠? 2차는 양규.
라번 보실게요. 왜구가 연산에 개태사를 돌이하고 원수 박인계가 패하여 죽으니 최영이 이를 듣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영이 홍산에서 전투를 치르니 이른바 홍산대첩입니다. 그렇죠? 최영 누가 쳐들어온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왜구가 쳐들어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순서는 연도를 제가 안 썼죠? 그래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란 먼저 쳐들어오고 여진 쳐들어오고 몽골 쳐들어오고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거란, 여진, 몽골, 왜구, 거여, 몽, 왜라고 외우시면 되잖아요. 다나, 가라 앞잡다서.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연도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대외항쟁, 고려의 대외항쟁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자, 16번 들어갑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자, 보현원으로 행차하는 문 앞이에요. 보현원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 무신정변이 일어난 보현원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맨 아래 보면 정중부가 내 이놈 황례야라고 하면서 이송이 비록 무신이긴 하는 어떻게 니까지 뺨을 때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지요. 그렇죠? 무신들이 화가 났다.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무신정변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렇죠?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나서 개경이 경으로 환도하는 1270년까지 이어지는 거고 지금 상황은 언제입니까? 1170년 정중부와 이 의방이 일으키는 무신정변 결란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현원 사건이죠. 그래서 보현원에 포위를 해놓고 거기에서 문신들 싸그리 다 돌이켰었다라는 거죠. 1번.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신라 신문왕 때인데 지금 주소를 잘못 찾았죠. 두 번째. 묘청이 진제건원과 금국정보를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요. 문벌 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지요. 한참 이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의종이 왕위에서 쫓겨나 거제도로 추방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의종을 이때 바로 제거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종을 올려버리죠. 자, 네 번째.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서 권력을 독점했으니 이것이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은 묘청의 서경천도가 있기 훨씬 전의 일이고 문벌 귀족 집권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려 전기. 다섯 번째,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한 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죠. 고려 전기의 상황이고 우리가 16번에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1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가와 같이 행정구역이 나타난 시기 지방제도를 물어보고 있다. 지금 보니까 개가 2개죠. 북개, 동계. 그리고 도가 5개예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오도양개지요. 오도양개는 고려시대 때 그렇죠? 누가 획정을 합니까? 고려 현종이 전국을 오도양개로 확정을 지었다라는 거.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답변.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도 있었다라는 거죠. 고려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 1번.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한 것은 조선이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척을 담당했던 경제소. 두 번째, 전국의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조선입니다. 그렇죠? 이른바 여기 그 오도 양계에는 그 오도 밑에 뭐가 있었어요? 속현이 있었어요. 속현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선에 가면서 이 속현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상수리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으니 이 통일신라 때 상수리 제도입니다. 그렇죠? 고려시대에는 이제 기인 제도로 그 계승이 되지만, 자, 다섯 번째, 오소경을 설치했다. 통일신라죠. 수도 금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 5개 특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 다섯 번째, 국경지대 병마사를 파견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라는 거죠. 이 병마사는 어디입니까?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병마사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이 이 정답.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쉬운 편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 시험에서 뭐 어떻게 나옵니까? 오도 양계를 주고요. 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나라고 나오면서 조선의 탈도를 같이 넣어줘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같이 풀어라.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시험인데 조금 쉽게 출제가 된 모습.
자, 18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내가 듣건대 덕이란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일 뿐이고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으며 나라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뭐 이렇게 어려워요. 이에 우리 태조께 흑창을 설치를 했는데 태조, 고려 태조 왕건이 흑창을 설치했고요. 쌀 1만 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뭘로 고쳐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의창이죠. 그렇죠? 의창. 누가 고칩니까? 성종이 고치죠. 성종 때 흑창을 확대 개편하잖아요. 자, 1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는 예종 때 만들었던 구제도감, 그리고 구급도감, 이런 것들이 그 재해 발생 시 군안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두어서 환자를 치료했다. 이른바 동쪽과 서쪽, 동서 대비원을 얘기하는 빈민들의 그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죠. 문종 때 만들어요. 세 번째, 흉년의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를 빌려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추수한 후에 갚게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국학에 설치돼서 관학진흥을 위한 재정을 뒷받침했으니 이거 예종 때 장학재단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양현고입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에게 약을 무료로 나누어 줬으니 이것이 고려 예종 때 있었던 약국 뭡니까? 희민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중요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사회보장제도죠. 사회제도. 19번 들어갈게요. 다음은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봐라. 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뭐죠? 이게 수월관음도예요. 수월관음도. 그래서 원간섭기 때, 그렇죠? 그래서 비단에다가 채색을 한 그림이지요. 그렇죠? 자,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을 피웠던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찾아라라는 거죠. 고려시대 걸 찾아봐라. 1번 기억번. 자, 이거 뭐예요? 영가 7년간 금동열에 입상 고구려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려의 대표 불상인데 틀렸고. 니은번. 영주 부석사 소주 아미타 열의 좌상이에요.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조화미를, 균형미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거다라는 거죠. 왜요? 부석사잖아요.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그래서 하남에 있는 철조 석가열의 좌상인데 예전에 이제 광주 충국리 철불이라고 불렀던 고려시대 때 철불을 얘기합니다. 자, 리을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성 고대 삼국시대에 있었던 우리 대표 불상이었죠. 니은 디귿번 3번이 고려시대 문화구나. 자, 2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 지역의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가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역사의 유구한 정통이 사라지는 우리 고장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경로에 보세요. 병상서원, 봉정사, 우리가 봉정사 극락전,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그렇죠? 법흥사지 7층 전탑, 그리고 도산서원이 있으니 이황의 도산서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에서 벌써 체크가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자, 1번. 대몽 항쟁을 펼친 삼별초의 근거지. 어디예요? 강화도, 그리고 진도, 제주도, 그렇죠? 다 포함되지 않아요. 두 번째, 홍건적의 침략 당시에 국민왕이 피난한 지역이 안동이었죠. 그래서 국민왕과 노국공주가 피난을 갔었고요. 그때 피난 행렬이 굉장히 허술했단 말이죠. 불쌍히 죽겠죠. 안동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노국공주가 내려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이 그 인교를 만들죠. 허리 숙여가지고 쫙 만들고 이 허리에 올라탄 노국공주, 그렇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건넜다. 이게 유래가 돼서 지금 무슨 문화재가 있죠? 안동 노다리 밟기가 있었다라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옛날 얘기 그냥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왜 말씀드려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과 항전을 벌인 장소 남한산성.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양원수가 이끈 양원수가 이끈 부대가 프랑스를 격퇴했다. 정족산성. 그렇죠? 이거 뭐예요? 병인 양요 때 강화도. 다섯 번째, 북로 군정성 군이 일본의 대승을 거둔 전적지 어딥니까? 청산리죠. 청산리 간도 지역이죠. 만주, 남만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김효사화로 희생된 누구의 위패를 모신 사원인데 중종에 의해 발탁된 소격서 폐지, 유교적 개혁정치 그리고 아래 위운 삭제 때문에 화를 입었다. 조광조의 개혁정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조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번.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다. 주세붕 아닙니까? 그렇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자, 두 번째.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정제두잖아요. 정제두, 양명학. 자, 세 번째. 새로운 인사 등용을 위해서 혈량과. 그렇죠? 과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거제인 혈량과를 실시해서 사림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네 번째. 동어문답을 저술해서 이지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던 조선 경국전 정도전의 책이지요. 그래서 21번에 3번이 정답. 우리가 22번으로 넘어갈게요.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조선 전기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각 분야에 해당한 노력. 자,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 이 누구 때예요? 세종 때지요. 세종 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번. 신무긴 신기전과 화차가 개발되었다. 세종 때입니다. 그렇죠? 세종 때 그래서 화차, 그렇죠? 이렇게 있는, 이렇게 해서 구멍이 팡팡팡팡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걸 끌고 가면서 화살을 꽂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칙 해가지고 팍 하면 백발이 팍팍 나가는 것. 신기전. 그렇죠? 화차. 자, 두 번째. 천체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이 역시 세종 때죠. 세 번째. 이덕무 등이 훈련 교범인 무예도부 통치는 정조 때. 조선 후기 정조 때. 자, 네 번째. 강희맹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양 잠록을 저술했다라는 거죠. 성종 때죠. 성종 때 금양 지역. 금양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시흥 지역인데 이 지역의 농사법을 서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종 때 모르겠네. 자, 다섯 번째. 세종 아닌가? 국산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박. 세종 때의 약학서죠. 자, 그렇다면 세종 때가 아니고 뭐라고? 조선 전기 때구나. 그러면 성종도 맞겠구나. 그렇죠? 확연히 틀린 것이 정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세종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다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선 전기라고 나와 있지요. 자, 23번 문제.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이르기를 양평군 허주는 일찍이 의방을 찬집하라는 왕의 특명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책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뭡니까? 동의보감이죠. 자, 이 동의보감은 누구 때 만듭니까? 광해군 때죠. 그래서 광해군이 허준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시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치료법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했던 것이 시작이 돼서 동의보감이 만들어졌다. 1번 명과 흑음 사이에 중립 외교를 했으니 누굴 시켰습니까? 강홍립 장군을 시켜서 투항을 하게끔 한 왕이 광해군. 자, 두 번째. 탕평비를 세워서 붕당 정치의 폐해를 경계하였다. 영조 때 탕평비,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에다가 영조가 왕에 등극하자마자 탕평 교서를 내리고 탕평비를 세워서 성균관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초계 문신제를 시행해서 재교육을 했으니 정조 때 37세 이하의 당 하관 중에 인재를 뽑아서 재교육을 자기가 직접 시키고 40살이 되면 내보내서 자신의 측근으로 놓는 관리 재교육 제도지요. 자, 네 번째, 육조직계제를 처음 실시했다? 태종이죠. 처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실시한 왕은 세조가 실시를 하고, 다섯 번째, 집현전을 설치했다? 세종이죠. 세종이 집현전 설치.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로 갈까요? 24번.
자, 24번. 밑줄근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두필 양역의 폐단이 나라를 망치는 근저가 된 건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필 납부하라고 그러는데 이 양역 때문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는 거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세요. 두필 양역을 비록 다 협파할 수는 없지만 한 필로 줄이는 이 정책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균역법이죠. 균역법 누가 시행하죠? 영조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필을 납부했던 군포를 한 필로 감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액수, 부족한 그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족분 어쩔 것이냐? 결작이라고 해서 지주에게 부담을 하게 했고요. 선무분관포 그리고 어장세, 선박세, 염세 뭐 이런 것들을 그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1번 풍윤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부과한 것은 세종 때. 그래서 지금 흉년, 풍년이죠. 그리고 비옥도,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전분 6등법, 그 풍윤에 따라서 9등급, 연분 9등법을 시행했죠. 두 번째, 선해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한 광해군 때 대동법이죠. 광해군 때 시행합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이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신해통공. 신해통공은 누가 있습니까? 정조가 시행을 하죠. 네 번째, 공인이 등장을 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계획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인이 필요하니 그것이 공인이고 이 공인이 시장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재정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당했으니 이것이 균역법의 내용. 5번이 정답. 25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죠. 금점 5곳 가운데 2곳의 금맥은 이미 다 되어 거의 철폐하기에 이르렀고 4곳의 금맥은 넉넉하고 많다. 이 광산 얘기죠. 자, 총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세금을 걷는 수 역시 그에 따라서 늘었다가 줄었다가 마음대로 했다. 그렇죠? 가장 왕성하게 점을 설치했을 땐 하루에 아침에 받는 세금이 수천 냥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언제예요? 조선 후기 광산의 발전을 얘기하고 있다. 자, 원래 조선 전기에 그 광산을 독점하고 있었죠. 국가, 정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다가 17세기 때 설점 수세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광산의 채굴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 18세기에 가면 뭡니까? 자유로운 채굴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번. 해동통보가 주조되었다. 고려시대 때, 고려 숙종 때 찍어낸 화폐죠. 니은번.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가 됐으니 조선 후기의 상품 작물의 발달. 자, 디귿번.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고려전기죠. 고려전기. 자, 디귿번. 송상이 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정했으니 이것이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송방의 설치, 송상의 활동. 자, 네 번째 4번 니은 비을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순식간에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갈게요.